런던에서 열린 손흥민의 역사적인 헌정식이 끝나고 24시간 후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의 훈련장인 제베너 슈트라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복귀했지만 그 누구도 이 영국인 공격수의 퉁퉁 붓고 붉게 충혈된 눈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케인과 친분이 두터운 독일 빌트 빌지의 한 기자가 훈련 후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분데스리가 다음 경기나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대해 묻는 대신 기자는 런던으로의 깜짝 방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리 케인은 드물게 감정적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이며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이야기 대신 인터뷰 시간 전체를 할애해 귀국 비행기 내내 그를 괴롭혔던 질문, 이른바 토트넘의 역설을 해독하는 데 썼습니다. 왜 나보다 훨씬 적은 골을 넣은 선수 손흥민가 모든 기록을 보유한 나를 제치고 역대 가장 위대한 전설로 숭배받는가? 숫자의 역설 280대 173K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냉혹한 숫자들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건조하지만 정직한 통계표를 봅시다. 케인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저는 토트넘에서 435경기를 뛰며 280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득점자입니다. 손흥민은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었죠. 이성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더 위대해야 합니다. 제가 더 사랑받아야 맞습니다. 그가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군중 속에 숨어 VIP석에 앉아 경기장을 내려다보며 저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뛰어난 득점 기계일 뿐이고 손흥민은 위대한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관중들은 제가 가져다준 골 때문에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흥민의 인격 때문에 웁니다. 저는 저만의 영광과 트로피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요? 그는 배가 침몰해갈 때 그들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는 이성 대신 심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280골을 넣은 저조차 살 수 없었던 그가 북런던의 심장을 얻어낸 이유입니다. 심층 분석, 페널티킥에 대한 후회. 이 대목에서 케인은 가장 전문적이고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전술적 관계에서 자신의 이기심이 동료를 어떻게 억눌렀는지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의 173골이 전설치고는 적다고 말합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평가입니다. 케인이 격양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듀오로 뛴 거의 10년 동안 누가 모든 페널티킥을 찼습니까? 접니다. 누가 좋은 위치에 프리킥 앞에 섰습니까? 그것도 접니다. 케인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득점왕 타이틀 욕심에 눈이 멀어 킥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제가 성공시킨 40개에서 50개의 페널티킥을 손흥민에게 양보했다면, 손흥민은 분명 200골, 아니 220골을 넘겼을 겁니다. 어쩌면 제 기록을 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페널티킥 하나 없이 득점왕 2021-2022 시즌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것은 끔찍할 정도의 순수함입니다. 저는 그가 역사책에 더 아름다운 숫자를 새길 기회를 무심코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킥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빛나도록 기꺼이 뒤로 물러나 주었죠. 그리고 어젯밤, 저는 제가 그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설 중의 전설 투표, 국경을 넘은 위상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며 손흥민의 영향력이 토트넘의 경계를 넘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비행기에서 프리미어리그 설문조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케인이 공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상징적인 빅6 선수 투표에서 손흥민은 전 세계 팬들로부터 79%의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당연히 저까지 훨씬 앞질렀습니다. 이 결과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은 단지 토트넘의 전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충성심, 페어플레이, 그리고 무스캔들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입니다. 그는 아스날이나 첼시 팬들조차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질투납니다. 정말 질투나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커리어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그런 위대한 전설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해리 케인의 감정적인 고백은 희생의 가치를 아는 동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독일 전설과 전문가들의 반응. 바이에른 뮌헨의 동료 토마스 뮬러는 전했습니다. 해리가 헌정식 이야기를 하며 울더군요. 그는 독일에서 우승컵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이 영국에서 가진 저런 종교적인 사랑은 절대 얻지 못할 거란 걸 깨달은 겁니다. 손흥민은 문화적 현상입니다. 그는 로마의 토티나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같습니다. 해리 케인은 킬러지만 손흥민은 성인입니다. EPL 역대 최다 득점자 앨런 시어러는 논평했습니다. 케인의 페널티킥 발언이 맞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본 중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케인처럼 전담 키커를 맡았다면 그는 아시아 최초의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겸손함이 그의 무서움을 가려왔던 겁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 온라인 포럼에서 토트넘 팬들은 감격했습니다. 해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말해줬어. 우리는 해리를 존경하지만 소니를 사랑해. 손흥민은 한국의 국보이자 토트넘의 영원한 보물이다. 완벽한 서사시, 해피엔딩 마지막으로 해리 케인은 두 사람의 이별 방식을 비교하며 유산의 차이를 설명했고 손흥민의 선택이 불멸로 가는 길이었음을 확언했습니다. 저는 논란과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긴장된 협상 끝에 떠났습니다. 제 유산에는 흠집이 있죠. 케인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요. 그는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헌신한 뒤 떠났고 가장 깨끗하고 완벽하며 행복의 눈물이 넘치는 헌정식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서사시를 쓴 것입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 축구계에 증명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설이 되기 위해 가장 많은 골을 넣거나 가장 많은 우승컵을 들 필요는 없다고요. 클럽을 가장 사랑하고 클럽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온 걸 환영해, 소니. 네가 나를 이겼고 네가 세상을 이겼어. 모든 기록의 보유자인 해리 케인은 스스로 토트넘의 GOAT,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 왕관을 벗어 손흥민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숫자의 역설을 해독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희생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케인이 빛나도록 뒤로 물러나 있었던 손흥민은 결국 케인과 역사에 의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눈물을 닦고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으로 돌아갈 때 그는 큰 교훈을 안고 갔습니다. 통계 수치는 기록책에 남지만 손흥민이 만들어낸 감동과 사랑은 북런던의 거리에서 영원히 이야기될 것입니다. 손흥민에게는 최고가 되기 위해 280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소니. 햇살 같은 미소와 충성스러운 심장을 가진 그 자신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해리 케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피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타인의 가슴 속에서 당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그의 합당한 사랑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건강하세요. 이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